김형석 관장에 대해서 지금 광복회가 제일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예. 올해 88 대신 이종찬 광복회장이 제일 앞장서서 이런 사람은 그 독립기념관장에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항일운동 단체들 다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고 8.15 때 정부 공식 기념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오찬도 가지 않겠다. 그리고 내일은 역사학계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형석 관장에 대한 학계에서 잘 알려진 인물도 아니래요. 역사학 전공, 독립운동사는 물론이고 역사학 전공사도 아니고 박사학위 논문을 오늘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무슨 중국 송나라 시대 때 어떤 인물을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보려고 들어갔더니 차단돼 있어서 볼 수 없어서 비공개로 해놨구나. 도서관에 가서만 볼 수 있어서 저 방학진 실장이 도서관에 가가지고 보고 무슨 내용인지 보고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지경입니다. 지금 사실은 광복회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광복 운동을 해온 분들의 어찌 보면 가장 대표성 있는 단체잖아요. 이종찬 위원장님이 하고 있는데 그 밀정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기자 청소년 단체로 얘기하면서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독립기념관장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뭐 독립운동을 한 거를 정리해오고 이런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뭐 억울한 친일 인사 명예회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냐. 친일 인사 그러니까 마침 또 뭐 KBS에서 보니까 뭐 이승만 뭐 특집 해가지고 막 8.15 때 이승만 특집하고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어찌 보면 뭐 건국의 아버지로 8.15 때 만들 테러리스트 김구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게 지금 이제 뉴라이트 일본 친일 우익하고 그러니까 이종찬 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본의 전전 세대와 지금 아마 이제 소통하는 것 같다. 그게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는데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적이 없잖아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사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위기는 위기. 아까 이게 아마 그 위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종찬 회장님도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제가 보기에 8.15 때 우리가 이런 적이 있어요. 항상 없어요. 반쪽짜리 8.15 아니 암만 그래도 광복회장은 정부 공식 기념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격노하시는 거는 처음 있고 이 정도 되면 대통령실에서 그 김형석 관장 임명 취소해야 됩니다. 할 리가 없죠. 당연히 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현 변호사님의 같은 기대를 아마 국민들이 다 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철회하는 게 마땅한데 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단 1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이 지금 우리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역사관에 동의하면 한 번이라도 밝혔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럼 사실상 국민들을 속인 거죠. 그럼 만약에 속인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쯤 되면은 김형석 관장에 대한 인사는 철회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은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 김형석 관장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그럼 이거는 국민들을 상대로 저는 사기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이런 류의 인사가 더 반복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거 어떻게 견제할 거냐. 윤석열 대통령을 이대로도 놔둘 거냐. 전 여기에 대한 좀 공론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총체적으로 모든 게 지금 역사학계가 이제 들고 일어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정부 때 또 그리고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 뉴라이트와 싸웠던 그 진보 역사학계가 그동안 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도저히 여기까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힘을 조직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다 떠나서 좀 저는 민주당에게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국회 추천목 세 분이 그만두셨더라고요. 이사를. 뭐 한병동 의원, 권칠승 의원, 송옥주 의원 세 분이 그만뒀는데 이게 그만두고 말 일이 아니라 이분이 물러날 때까지 좀 꼭지를 따는 아니 안 물러나면 어떻게 해요? 꼭지를 가서 강제로 끌어내요? 아니,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저는 이건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그러니까 문제라고 민족의 봐요. 정통성 그럼 상식의 문제예요. 문제예요. 지금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사도광산 문제 뭐 하나 다 사실은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왜 이러느냐. 저는 진짜 대통령실에 뭐 밀정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일본에 대해서는 거의 일본하고 내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독립기념관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말씀처럼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따질 수도 있지만 민족의 기본적인 뿌리잖아요. 우리가
임시정부를 통해서 3.1운동과 임시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게 우리 헌법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입이 아파요, 입이 아파. 그러니까 네. 헌법. 근데 그거 자체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말로는 뭐 헌법 정신을 부인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게 사실은 이승만이 헌법 만들 때부터 재헌 의회 때부터 있던 내용이에요. 우리 이승만조차도 그럼요. 네. 이제 건국의 아버지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아니 임시정부를 인정하죠. 이승만도. 임시정부를 거기 인정해요. 대통령 하고 인정해요. 있잖아요. 임시정부 예. 대통령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인정 못하겠다는 인정 거니까 못하겠다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한일전 하잖아요. 네. 축구 경기 할 때도 꼭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일부 이상하게 일본 응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근데 그건 이제 개인의 뭐 선택이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을 안 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표현의 자유고 양심의 자유고 뭐 학문의 자유고 다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안 친다라는 거는 완전히 엉뚱한 인사고 제가 여기서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은 간첩을 갖다가 국정원장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인사를 좀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교정 안 하면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고 그럼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독립기념관장뿐만 아니라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데를 전부 다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역사계 전반 아니 뭐 학계를 떠나서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뉴라이트 인사들을 왜 대한민국 그 역사 사단체라고 할 수 있는 데다 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수장으로 앉힌 거냐. 그 의도가 뭐냐. 그 독립기념관장이 마지막에 어떤 뭐 피날레를 날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건데 이게 옳은 거냐. 국민들이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데도. 이게 사실은 MB 때도 많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지금 네. 말씀드린 뭐 한국학중앙연구원, 맞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그다음에 뭐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사편찬위원회. 우리 역사를 기본적으로 예, 하는 부분인데 예. 결국은 이분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를 좀 근대화시키고 근대화 발전론, 네. 그러니까 근대화시키고 개발 통해서 뭐 철도도 놔주고 도로도 놔주고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경제도 발전했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근대화된 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뭐 식민지 지배를 당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발전한 거다라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해왔잖아요. 네. 옛날에 낙성대 연구소나 이런 데서 쭉 해왔던 건데 이제 그 뿌리가 다시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결국은 이거는 크게 가면 한일 결국은 하나로 뭉쳐야 된다, 합방해야 된다라는 논리도 똑같아요. 한일이 뭐 경제권도 갖고 뭐 중국을 같이 대응해야 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중국이 막 커지면 네. 우리가 중국에 맞서려면은 일본과 같이 뭐 같이 해야 된다. 네. 북한하고 맞서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우리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도 예.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아 우리가 좀 일본하고 배워야 된다. 우리가 지금 소위 어쨌든 시민주 근대화해야 된다. 근대화론.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논리와 지금 하나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 합방했을 때 논리도 똑같았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되는 문제들인데 이 뿌리를 이제는 좀 거둬야 되는 시기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야권과 시민들이 연대해서 제 세력이 함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뿌리를 좀 확실히 뽑고 단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